네, 생활마무사입니다. 오늘의 정치 삼국지 인물편 민주당 현 법사위원장 야생마 정청래입니다. 하동 정씨의 좌정 승공파 25대 손입니다. 레자가 그 집안 학렬이라고 합니다. 1965년 5월 18일생입니다. 59세고요. 생일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5월 18일생입니다. 본적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입니다. 성막리. 말 그대로 완전 촌놈입니다. 현 거주지는 마포구 성산동 성산 월드타운 대림아파트입니다. 여기가 33평 기준으로 약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하니까요. 서울치고는 패스. 그의 가족관계를 보면은 자신도 10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고 심지어 약사인 부인도 전남 강진 출신인데 10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막내 부부죠. 좋습니다. 아들만 3명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학력은요 1년간 재수를 하고서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85학번입니다. 1년간 재수 생활을 했던 게 나중에 학원 사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해고를 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17대, 19대, 22대, 21대. 정청래 하면 떠오르는 게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군사 독재 치하에서도 그때도 일하면서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재벌 자제에 대한 불법 편법 재산 증식 방지 등 어떤 경제 민주화라는 정책을 실현하고 그것 때문에 민주 진영에서도 아주 좋은 평을 들었고 정청래 위원장과도 처음에는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청래와의 관계에서는 그때 그 20대 총선에서 그 김종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참 그 인생사가 참으로 그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본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 원한이 아주 그 사무쳐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가 그를 처음에 영입했을 때는 어떤 김종인 대표를 보고 경제 민주화님으로 극 존칭을 보였다가 그 20대 그 이후로는 추호 선생님이라고 비하하면서 별명을 부르면서 놀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추호 선생이 뭐냐? 추호 선생. 딴지일보 김어준이가 붙인 별명입니다. 항상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추호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일 이후로 앙숙관계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그 당 활동을 보면은 단면적으로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그 금태섭 전 의원의 어떤 그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경징계가 났었는데 절대 안 된다. 중징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결사체인데 이게 금태섭이는 이걸 이제 어겼다 그러죠. 그래서 중징계로 가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그 강경 당권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을 우리가 볼 때 미 대사관 점거 사건과 그 투옥에 대해서는 아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위원장의 정치 활동을 보겠습니다. 큰 사건만 좀 다루겠습니다. 너무나도 다룰 게 많고 복잡한 정치인입니다. 2002년도에 노사모에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쌀입이라는 닉네임으로 아주 그 유명해졌습니다. 그 후로 명계남 문성근 등과 함께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을 창당 준비를 했었고 드디어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때 그 대권 주자인 그 정동영계의 그 최측근을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17대에서 정청래는 로스쿨 설립에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그 로스쿨 설립에 반대하는 걸 보면은 그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인생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7대 때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8대 때는요, 한나라당 강용석이 있죠. 강용석 후보한테 밀려가지고 37.9%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뒤, 2012년 19대 때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와서 다시 강용석이를 물리치고 54.5%의 당선이 되는 거죠. 그때 19대 때는요, 아주 막말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막말 논란 때문에 아주 말썽이었는데, 그래도 의정활동 성적은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는 어차피 이제 컷오프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에 드디어 이제 21대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국회 사무처로 뛰어가서 금배지를 수령한 의원이 정청래라고 합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그때 받은 배지를 수령한 후에 초선인 박지혜 의원한테
배지를 주고 배지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21대 때는요, 그 언론에 대한 어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이게 21대의 큰 수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대 현재 당선돼가지고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그 강경파로 유명을 하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어떤 국민의힘 소속 그 법사위원들과 말싸움을 아주 자주 합니다. 절대 밀리지 않죠.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장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치인 정청래는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뼛속까지 진보와 민주화 세력입니다. 물론 어떤 직접적인 말투와 화를 못 참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여러 번 어떤 막말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어떤 불의에 항거하고 적폐 세력에 맞서 싸우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을까요? 맞죠?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우리 정 의원이 보다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 그 반대급부로 민주진영에서는 투사로서 사이다 발언으로서 많은 인기가 있지만, 국민의힘, 꼴통 우파 저쪽에서는 죽일 놈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아주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예로 12.3 내란 사태 때 사살 1순위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자, 이제 윤석열 탄핵 사태가 마무리가 이제 그 한 50%가 지금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삶에 들어와서 보다 강력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어려운 분들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정청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국민의힘 강릉의 황태자 권성동 의원입니다. 여러분 안녕.